네, 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21일, 오늘이 수요일이네요. 예, 수요일 이슈하고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제 한국장 급등 마감을 했죠. 급등이라 표현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요즘 지수가 하루 1%씩은 가뿐하게 움직이는데 어제 1% 올랐다고 급등이라 표현을 하는 것도 좀 웃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어제 좀 깜짝 서프라이즈하게 좀 많이 올랐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많이 올랐는데 아무튼 그 조금 좀 깨름직해요. 느낌이 하여튼 조금 깨름직해요. 물론 좀 깨름직하지만은 주가가 하락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하락하는 것보다는 오르는 게 당연히 좋은 거죠. 제가 이 깨름직하다고 얘기하는 데는 뭐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 어제 그 영상 올리면서 제가 거기서 그걸 언급했어야 되는데 언급을 안 했는데 이 사실 지금 이 미국장도 그렇고요. 이 미국장도 그렇고 하여튼 여기저기 불안 요소가 많습니다. 어, 일단은 미국 시장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이 자리 구체적인 숫자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대충 지금 차트 좀 보시는 분들 아시겠죠? S&P고 나스닥이고 지금 어떤 선에서 지금 강력한 저항을 형성하면서 그걸 못 넘어가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죠? 미국 주식 상황은 이렇고요. S&P 같은 경우 아니 저기 그 뭐냐 장단기 금리 차 같은 경우도 그래요. 장단기 금리 차가 아직 해결이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장단기 금리 차 역전이 해결이 되려면은 무슨 이슈가 필요하냐면 파월 의장이 나와갖고 통화 정책을 바꿔야지 이게 해결이 될 거예요. 근데 아직 말씀드렸다시피 잭슨홀 미팅이 이제 내일부터 개최가 되는데 그게 이제 결과가 나와봐야 해결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실제로 아직은 막 그렇게 와 올라서 좋다 대박이다 추세가 전환됐다 막 이렇게 얘기하기는 올라도 막 그렇게 기분이 유쾌하지는 않은 겁니다. 10년물이 1.56 그리고 2년물이 1.52 그러니까 4bp에 4bp 이게 그 이틀 전쯤인가는 제가 봤을 때 10bp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0.1%까지 벌어졌었는데 지금 0.1%도 안 돼요. 0.04 그죠? 그게 4bp입니다. 4bp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4bp란 얘기는 시장 상황 여차해서 조그마한 악재라도 나오면 꼬투리 잡아서 장단기 금리사 다시 역전시켜 버리겠다라는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의도, 메이저 세력들의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당연히 장단기 금리차 이러니까 어제 중국 시장, 위안화 다 흐름이 안 좋았죠. 아무리 화웨이가 90일 산소호흡기 껴줬어도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도 안 좋았습니다. 아무튼간 어제 그래서 이제 어제 저녁에 미국이 이 저항을 돌파해 줬으면 좋았겠지만 아시다시피 돌파할 만한 재료도 없고 이벤트를 앞두고 있어서 돌파하긴 부담스러웠겠죠. 미국이 만약 돌파를 했었더라면 우리나라장 아마 오늘 한 번 더 어떤 추가적인 연속적인 급등을 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보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와 신난다 라고 하면은 그 순간에 미국에서 와갖고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아무튼 다행인 거는 일단은 오늘 시초가 상황 보니까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초가 상황 보니까 오늘 다행히 미국은 아니 참 한국은 그렇게 많이 빠뜨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지켜주다가 잘 마감할 것 같아요. 급락은 최대한 일단 최소한 급락은 없고 당연히 급등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는 뭐겠어요? 요즘 시장이 하고 있는 건 시장 변동성 줄이는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8월 초에 워낙 시장이 역사적으로 막 거의 최고치에 달할 만큼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이드카도 나오고 하루에 막 3% 5% 움직이고 그랬던 날들이 지속됐기 때문에 일단 피로감 때문에 요즘은 변동성 줄이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아마 오늘도 보시다시피 요즘 흐름이 그렇죠. 봉의 길이가 막 3cm, 5cm였다가 요즘 보면은 1cm, 0.5cm로 줄어들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오늘 시초가 봤을 때는 장중에 딱히 악재나 호재 나오지 않는 한은 보시다시피 재미없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중요한 이벤트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그 내일 우리나라 장엔 영향이 없고 시차가 있어서 오늘이 21일 수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잭슨홀 미팅은 미국 시간으로 22일에 개최가 되니까 최소한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23일이란 말입니다. 금요일. 빨라야 23일 날에 영향을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뭐다? 아직까지는 오늘 뭐 6시간 남았으니까 오늘도 하루로 치고 하면은 이제 2거래일 남은 거예요. 잭슨홀 미팅까지. 그래서 뭐 잭슨홀 미팅 큰 이벤트 앞두고 막 먼저 주가가 막 상승하고 이런 건 솔직히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큰 이벤트 전에는 좀 차분하게 뭐 매물이나 소화하고 이평선이나 모으는 과정 거치는 게 좀 낫다고 생각하고요. 이벤트 전에 지 혼자 먼저 올라봐야 결국 이벤트 끝나고 나면은 그 기대감 없어졌다고 재료 노출됐다고 다 빠져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벤트 전에는 제가 봤을 때는 향후의 뭐 상승을 위해서는 일단은 옆으로 차분하게 기어가고 있는 게 주가가 옆으로 기어가고 있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도 여러분들 그냥 뭐 너무 큰 기대 마시고 다만 요즘 상황 뭐라고 했다? 요즘 상황은 일단은 뭐 좋긴 좋습니다. 요즘 상황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 타짜 영화에 꽂혀 있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좀 빌려서 써보자면요. 그 지금 이제 내 패가 장땡이 나온 거예요. 내 패가 굉장히 높은 패가 나온 거예요. 상대방 패만 확인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상황은 일단은 장땡이 나온 상태. 장땡 나왔으면 질러야죠, 그죠? 지르긴 지르는데 지르려고 하기 직전에 지금 이제 상대방 패가 뭐가 나올까를 잠깐 그래도 마지막 체크하는 뭐 그런 정도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FOMC 회의나 뭐 잭슨홀 미팅 이런 데서 솔직히 뭐 좋은 얘기 나오겠죠. 좋은 얘기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혹시나 모르니까 기다렸다가 하자 뭐 이런 거죠. 일단 아무튼 제가 봤을 때 지금 상황은 장땡은 나왔다고 봅니다. 최소한 뭐 8땡 9땡 이상은 뭐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다? 지금 솔직히 뭐 주식 사면은 수익 날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자리다. 중장기적으로 어떤 굉장히 중요한 변곡 자리, 어떤 저점일 수 있는데 근데 일단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게임이라는 게 상대방 패도 봐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 패가 뭐일까라는 생각은 잠깐 해봐야 되는 그런 시기라는 거죠. 상대방 패에 해당하는 것은 뭐 장단기 금리차라든가 미국 금리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된 이슈라든가 그런 것들 점검 조금만 하고 넘어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 패는 장땡이지만 아직 여기서 이제 이거를 그 남한테 보여주기는 조금 애매한 뭐 그런 정도의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이해가 좀 되시겠죠? 뭐 그래서 솔직히 단기적으로 뭐 조금 한 번 더 흔들릴 수는 있다. 왜냐하면 뭐 코스피 코스닥 V자형 반등했고 갭도 많이 있고 뭔가 불안하다 이 얘기는 하지만은 어디까지나 그건 단기적으로 해당되는 얘기고 중장기적으로 크게 보시는 분들은 지금 장땡 나왔다 질러야 될 때다라는 게 어쨌든 뭐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드리는 제 의견입니다. 참고하셔서 성토들 하시고요. 오늘 나온 뉴스들 뭐 방금 전에 나온 뉴스가 하나 있네요. 지금 현재 9시 19분인데요. 방금 전에 홍남기 총재인가요? 하여튼 이 사람 직함이 뭐지? 하여튼 이 아저씨가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에 4조 7천억 투자한다고 했으면은 뭐 일단 코스닥 시장에 좋겠죠. 근데 이게 액수가 이게 뭡니까? 4조 7천억이 뭐야? 한 47조 해야지. 이게 답 없습니다. 이런 이슈 이야 대박이다. 뭐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뭐 예를 들면 수소차인데 야 이거 4조 7천억의 수혜를 보겠구나. 주가가 안 오르나? 안 오릅니다. 예. 4조 7천억이라는 숫자가 이게 와 하는데 그 많은 게 아니에요. 아무튼 어제 나온 뉴스들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직도 이 헤드라인에 국채금리 반락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아직도 장단기 금리 차와 관련된 이슈는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 참가자들 저거 잘 보고 있다고요. 아직도 저게 헤드라인이에요. 4bp로 스프레드가 줄어들었다고, 10년물, 2년물이 4bp로 줄어들었다고 어제 제가 저녁에 리플에도 달아놨고 방금 방송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JP모건에서 주가 반등 지속되고 있다. 금리 하락이 펀더멘탈 때문이 아니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펀더멘탈적인 부분보다 연준의 통화정책 미스와 그리고 트럼프의 좀 무리한 무역전쟁과 같은 것들이 좀 그 장단기 금리차 역전을 불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직 펀더멘탈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할 것 같아요. 무슨 뉴스가 있었는데 나중에 한편으로 따로 언급해야 될려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슐러 교수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 얘기도 좀 잘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분명히 이런 점도 있을 거예요. 연준이 금리 인하하는 게 경기 침체 경고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저도 생각은 드는데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은 지금 98년 6월달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가고 있다.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은 완전 98년 6월달 판박이로 간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뭐 카일 베스니 뭐 쉴러 교수니 하여튼 뭔가 이렇게 좀 되게 권위가 있어 보이는 걸 교수들이 한마디씩 하면은 뭐 JP 모건이 그랬다, 뭐 골드만삭스가 그랬다, 그럼 어마어마하게 좀 쫄고 그러시는데요. 여러분 쫄 거 없습니다. 주식시장 앞에선 카일 베스고 쉴러 교수고 뭐 파월 의장이고 트럼프고 다 평등합니다. 네, 주식시장에서는 다 평등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이런 뭐 쉴러 교수가 경기 침체 경고했다 이런 뉴스에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호재라면 호재가 또 하나 나왔죠. 뭐 백악관이 다양한 감세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것도 일단 호재긴 호재인데요. 뭐 눈여겨봐야 될 호재긴 호재인데, 근데 이 정도로는 어떤 그 증시의 부양책으로 쓸 수는 없다. 왜냐? 지금 금리가 꼬여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별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이 뉴스는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미국 금리 제로로 내려갈 것 같긴 합니다. 그죠? 제로로 결국 가긴 갈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파월 의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지난번에 금리를 계속 올렸었냐면은 생각해 보시면 2017년, 18년에 금리를 굉장히 급하게 많이 올렸습니다. 이때 파월 의장의 생각은 뭐가 있었냐면 분명히 미국 경기가 좋아서 금리를 올린 것도 있지만 결정적인 거는 좀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머릿속에. 다음번 금융위기가 오면 지금 현재 금리 상황이 기준금리가 2%대인데 2%대에서 금융위기 나면은 금리를 낮춰서 금융위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2%대에서 낮추면은 금리 인하 폭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제대로 된 부양의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에 이거 다음번 금융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금리 좀 많이 올려놓자라는 생각을 파월 의장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금리를 좀 무리하게 빨리 많이 올렸는데 올릴 수 있을 때 빨리 올리자라고 해서 올렸는데 그게 좀 과하게 올린게 됐죠. 사실 저도 그땐 몰랐습니다만 6개월쯤 지나니까 그때 과했구나라는 게 이제서야 뭐 증명이 됐는데요. 뭐 아무튼 걱정이에요. 그죠? 미국 금리조차 이제 조만간 제로로 내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쓸 수 있는 경기 부양 카드는 뭐 양적 완화라든가 금리 인하 정도의 카드가 있는데 그나마도 양적 완화 같은 경우는 부작용이 좀 있는 신종 등장한 지 10년밖에 안 된 신종 경기 부양책인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2021년 당장 일단 장단기 금리차 역전됐고 그런 상황에서 2021년쯤에 금융위기가 온다고 하면 진짜 이제 골 때리는 거예요. 더 이상 부양책이 나올 게 없습니다. 예. 더 이상 부양책 나올 게 없어요. 그게 이제 현재로선 가장 좀 암울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솔직히 그렇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결과적으로 그 어떤 위기가 나거나 하면 미국이 좀 완화적으로 나와서 이 위기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미국이 더 이상 완화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지금 거의 없습니다. 어, 2021년이나 뭐 이런 때 향후에 이제 금융위기가 온다고 하면 그때는 정말 위기가 좀 길어지고 침체가 깊어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더군다나 10년 만에 원래 한 10년마다 금융위기 한 번씩 오는데 솔직히 지금 금융위기가 왔어야 될 타이밍을 어떤 통화정책이나 뭐 트럼프의 말빨 이런 걸로 해서 지금 그냥 스무스하게 좀 넘어가는 감이 좀 없지 않습니다. 원래 지금쯤 위기가 났었어야지 이게 맞아요. 근데 지금 연준에서 그 시장 눈치 겁나게 보면서 금융위기를 결과적으로 원래 지금이 금융위기가 나고 있었어야 될 한 순간인데 이게 1, 2년 뒤로 밀려버리다 보니까 오히려 미래에는 더 괴로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고민이 듭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위기 오면은 뭐 나라에서도 해줄 수 있는 게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 있을 때 많이 벌어 놓으셔야 돼요. 국가 차원에서 어떤 개인들한테 뭐 도움 주고 이럴 수 있는 카드가 이제 사실상 신자유주의 체제가 들어서면서 다 잘렸습니다. 정부가 팔다리 다 잘렸어요. 그래서 어떤 위기나 이런 게 났을 때 국민을 도와줄 수 있는 카드는 이제 사실상 뭐 거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뭐 정부 복지 이런 거 기대하시면은 큰일 납니다. 앞으로 2년 뭐 벌어줄 기회, 앞으로 2년 어떤 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기회에 많이 드시고 또 다음번 불황을 견뎌낼 수 있는 현금을 많이 충전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여기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